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며 장흥군이 맡긴 용역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보고를 받던 단체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로 내용이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아 일제의 흔적을 점검해봤습니다. 전남 지역 일선 학교를 살펴봤더니 친일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가나 교훈만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태로 빈축을 사고 있는 GX 칼텍스가 거듭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휴일에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1년 또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장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억 원을 들여 맡긴 용역에 비해 내용은 부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이날 자리에는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실과 소장들이 함께했습니다. 문제는 용역 보고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고회 당시 군수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부군수 역시 예산 대비 내용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3월부터 광주전남연구원에 장흥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30 장흥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은 10개월간 진행되며 비용만도 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계획 용역 비용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선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장흥의 지금 현재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흥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뭐 장점, 단점, 극복해야 될 점, 그리고 장흥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플러스 연계 사업,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그것이 적도 적고 많다 많고 그러죠. 하지만 용역 7개월째인 이번 보고회에서 실질적인 발전 계획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 있던 실과장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광주전남연구원 측은 시기적으로 결과물을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첫 용역 보고였던 만큼 그동안 모아온 정보 등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10월 말에 예정된 보고회에서는 70% 이상의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치 계획에 대한 용역인 만큼 10개월이란 시간 역시 짧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2억 원의 큰 비용을 지불해 10년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장흥군. 남은 3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교훈 등 많은 잔재가 남아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현재명과 개정식, 김동진 등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이 작곡한 교가가 전남에서만 1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친일잔재 교가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제 찬양이 의심되는 가사를 사용한 교가 40건, 선율 오류 등이 37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교가입니다. 우리 학도의 혼백이라는 가사가 구시대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애국 학도나 역기가 거룩한 등 부적절한 가사가 담긴 교가도 수두룩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친일 잔재물을 올해까지 청산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은 학교 교육 공동체들의 주체적인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10월경에 예산을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드리고 또 학교 시설물로 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렇게 옮겨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일 작곡가가 교가를 만든 건 전남만은 아닙니다. 친일 음악가가 제작하거나 가사 등의 오류가 있는 교가가 경남은 5개 학교, 부산 16개 학교, 충남 31개 학교, 서울은 1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정부 차원의 친일 잔재 종합조사 등은 아직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취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3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취합한 결과고 그 이후에 이런 취합을 새로이 한 적은 없습니다. 교가뿐만 아니라 교목이나 교훈, 구조물 등 일제 잔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학교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을 넘어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청산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산단 공장장들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위법 행위를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지난주 이례적으로 GS칼텍스 대표이사가 다시 한 번 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칼텍스 허세용 대표이사가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대해 여수시와 의회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5달 전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공장장급 선에서 공개 사과가 이뤄졌는데 지역에서는 기업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단 기업 중에서도 GS칼텍스가 가장 먼저 사과를 한 겁니다. 허 대표는 시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사 대표이사의 직접 사과 요구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각 기관이나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하고 사전 연락을 했고 일정을 잡아서 이게 진행을 한 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민관 거버넌스와 주민협의회, 환경단체, 각계각층의 처벌과 대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단 대기업 5곳을 대상으로 한 1,000억 원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은 다음 달 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여수 시민 30만 명 가운데 10%인 3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먼저 배상액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에게 이제 직접 서명 받는 이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6개월인데 내년 4월 총선 때 딱 마무리할 겁니다. 1,000억이 1차지만 2차, 3차, 4차 이거 몇 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여수산단 기업들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남성이 찔려 숨지는가 하면 어선이 표류하거나 침몰하고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반쯤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공군청 앞에 세워진 차 안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자수한 겁니다. 61살 A 씨는 1억 원을 빌려간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전남에선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12일 낮 12시 반쯤 목포 동명항에선 50대 남녀 2명이 갑자기 풀린 정방용 밧줄에 맞아 바다에 빠졌다가 어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무안 운남면에선 모토가 고장나 바다에서 표류하던 낚시객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이튿날 신안 상태도와 완도 대모도 인근 해상에서도 어선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4일 밤 11시쯤 여수에선
입항하던 1톤급 어선 A호가 닷을 내리는 과정에서 침몰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5일 낮 12시 반쯤 남해고속도로에선 육중 추돌 사고로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12일 아침 화순에선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8건. 소방당국의 재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 조례동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운동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찰이 긴급 구조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0분쯤 조례동의 한 공원에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호흡과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어선의 기관이 고장나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15일 밤 11시 40분쯤 제주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해상에서 99톤급 어선 A호를 인근 항구로 안전하게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당시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이 확인되면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에 1,392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9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전남이 102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는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아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적조특보가 발령된 시군에 예산 4억 5천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태풍 링링이 지나간 남해안에는 양식어류를 위협하는 유해성 적조 생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원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 화정면에서 경남 통영시 한산면 해역, 12일 장흥군 회진면에서 관산읍 해역에 각각 적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여수 화정에서 완도 신지 등 2곳의 해역에는 적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선박 257척과 인력 796명을 동원해 황토 1,639톤을 살포하는 등 방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은 예찰 선박 유류비와 방제 선박 임차비, 적조 구제 물질인 황토 추가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버려진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금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 지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총 2만 1,215마리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371마리, 2015년 2,844마리, 2016년 2,874마리, 2017년 3,535마리, 2018년 5,048마리, 올해 8월까지 4,543마리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되는 동물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되는 경우는 4,283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파면됐습니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는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사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장원 총장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교직원 17명 가운데 16명은 서 총장에 대한 직위 해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서 총장은 이사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총장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과 파면 결정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들의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마감된 2020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 목포대학교는 5.24대 1의 경쟁률로 전남 지역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394명 모집에 7,303명이 지원했으며 전형별 최고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관광경영학과 14.5대 1,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간호학과 19대 1,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건축학과 14.67대 1입니다. 초당대는 748명 모집에 4,546명이 지원해 평균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순천대도 1,377명 모집에 7,038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역개발 채권 발행 금리를 현행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개발 채권 발행 금리 연 1.25%보다 0.2% 줄어든 1.05%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미국 장단기채 금리 역전 등 최근 지역개발 채권 유통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해남군이 물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인수해 새로운 코스 개발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운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물돌목 거북배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4억 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우수영 항과 진도 벽파항까지 왕복 15km 구간을 운항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해남군은 울돌목 거북배를 유람선으로 등록하고 코스도 지역에 맞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수영 항과 화원 목포 구등대, 이마도 인근 등의 코스를 개발하고 땅끝 등 다른 지역의 운항 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운항 시간 외 결박 시에는 선상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울돌목 거북배의 활성화를 위해 땅끝 해맞이 거북선 투어와 명량대첩 축제 해전 체험 등 이벤트 상품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점차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에는 20도로 선선하기 시작해서 낮에는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이렇게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쾌청한 하늘 속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면서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어났던 빨래나 세차를 하셔도 좋겠고요. 산책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감기 걸릴 확률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